1415 찍고 발탄을 잡았는데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로아의 스펙업 수단에는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각인, 장비 강화, 특성, 보석, 트라이포드, 품질, 유물 세트, 룬, 스킬 포인트, 카드죠. 물론 세세하게 보자면 더 있지만 크게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중에서 골드를 사용해서 바로 스펙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각인, 장비 강화, 특성, 보석, 트라이포드, 품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를 사용해서 스펙업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보고 효율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유물 세트, 룬, 스킬 포인트, 카드는 내실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다음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효율을 비교한다고 했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업을 먼저 신경 쓰고 취업을 위한 스펙업을 마친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공략 영상 시청 빡속이라 기믹에 자신이 있든 롤 다이아 출신이라 손가락이 길고 아름답든 아무튼 예선을 통과해야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뉴비분들을 신경 쓴 가이드니 스펙업을 하며 올라가는 뉴비분들의 기준을 맞춰 영상이 제작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트라이에서 반숙 정도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중요도 순으로 뜯어보겠습니다. 1. 장비 강화. 일단 장비 강화, 그 중에서도 무기 강화를 우선시합니다. 애초에 공대원을 받을 때 공대장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야? 각인이 최우선 아니야?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되는데. 생각하실 수 있고 당연히 각인이 최우선 순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1415 이후 세팅을 다루는 영상이니 각인은 당연히 3333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발탄 하드까지는 각인으로 걸러질 일은 없습니다. 비하 하드는 애매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채운다면 역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각인이 해결됐다면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무기 강화를 비롯한 템랩과 보석입니다. 딜러는 보통 흔히 말하는 땅랩보다는 높아야 취업이 잘 되며 특히 무기 강화 수치가 레이드 취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템 레벨이 낮다면 파티에 거절당할 확률이 높으며 파티에 들어가더라도 단님들과 비슷한 스펙이라 클리어를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땅랩 트라이를 하며 여러 번 깨지면서 패턴을 배우는 재미도 있기에 그런 재미를 원하신다면 모르겠으나 파티가 팡팡 터져나가는 대환장 파티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무기 수치를 가장 높게 맞춰두시고 방어구도 따라서 강화하며 전체적인 템 레벨을 올려두고 도전하시면 전체적으로 스펙이 높은 파티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무기 강화가 제일 중요하니 돈 모일 때마다 재료 사서 무기 강화만 계속 누르면 스펙업 빵빵하게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 강화를 하면 일강당 보통 딜이 약 4%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각인 한 줄로 올라가는 딜 상승량인 16%와 비교하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무기 강화는 하면 할수록 재료 요구량이 늘어나고 태생적으로 운에 의존하는 스펙업 수단이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귀속 재료, 배럭이 벌어다주는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파티에서 잘 걸러지지 않을 정도로 템 레벨을 올렸다면 일단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섭봇의 경우에는 무기 강화를 우선시할 필요는 없고 방어구 랩과 똑같이 올라오거나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무기 강화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당장 취업에 무리는 없으나 어차피 나중에 해야 하니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장비 강화 후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은 어디냐? 2. 트라이포드. 바로 트라이포드입니다. 1415때 특포작을 이미 해놓은 훌륭한 모코코들도 있겠지만 특포작을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발타는 트라이포드와 관련 없이 취업이 가능하니까요. 각인 맞추느라 허리 위고 또 보석까지 챙겨놓아야 하니 트라이포드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또 특포작에는 폐용까지 들어가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트라이포드를 무조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사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손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트라이포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포작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하고요. 투포작을 했는데도 가족 사진에 못 올라가는데 저는 뭔가요? 다른 스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다른 곳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거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그럼 왜 트라이포드를 올려야 하는가? 예시를 한번 보죠. 소서리스의 상징 떼밭입니다. 2티어 트라이포드와 3티어 트라이포드를 보겠습니다. 2티어에서는 보통 소행성 트라이포드를 채용하며 3티어에서는 점화 소서 기준으로 마력 해방을 채용합니다. 소행성 트라이포드작이 돼 있지 않을 때와 말레벨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려 25% 차이가 납니다. 3티어 마력 해방은 2티어보다 더 정신나간 딜 상승량을 보여주죠. 아니, 투포작 효율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무기 강화를 먼저 봄? 투포를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님? 특포작 효율이 좋은 걸 아는 저도 사실 공대장을 잡으면 각인, 무기 강화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나를 빼고 7명이나 더 모집해야 하는데 일일이 특포작을 다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종말의 날 특포가 최우선이며 2티어는 소행성이 좋은 걸 제가 소서리스를 하니까 알지. 소서리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심지어 같은 소서라도 즉발한유 소서는 떼바시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강선이 형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특포를 일일이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보석, 무기 강화가 탄탄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련히 특포작도 돼 있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포작을 하려 하는데 욕심을 낸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욕심을 내면 보통 443특포나 443특포작을 보기 마련인데 지갑에서 돈이 콸콸콸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4.3 특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4.3은 가격이 저렴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한 트라이포드 효율이 마냥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서리스의 3신기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블레이즈 스킬의 3특포를 보죠. 3레벨만 달아줘도 60%에서 87%가 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트라이포드 작을 해주신다면 정말이지 가성비 최고의 스펙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락 작을 하고 되팔렘짓도 가능합니다. 이래도 안 한다고? 무슨 특포가 중요한지는 제가 여기서 다 언급드릴 수 없고 사실 저도 당연히 모르니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무기 강화의 특포만 어느 정도 맞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딜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폿의 경우에도 트라이포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군 케어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딜러에 비해 필수 트라이포드가 적기 때문에 세팅 난이도도 낮으니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보석. 다음은 보석입니다. 올해 보석의 딜 상승량을 보죠.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크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보석 5렙 둘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일단 5렙 둘들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아키스부터는 5렙 둘들을 안 하고 있다면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악세 맞추고 장비 강화하고 트라이포드까지 해야 되는데 보석은 또 어떻게 사라고? 아이고 뉴비 다 죽네. 저는 사실 보석을 사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보석 수급처는 생각보다 많아 올해 보석 정도는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주요 수급처는 카오스 던전, 태양의 회랑, 그리고 주말에 열리는 섬 점령전입니다. 일단 보석 수급을 위해서는 카던을 꼭 도셔야 합니다. 카던 자체에서 떨어지는 보석도 꽤 쏠쏠하고 보스를 잡아 회랑 티켓을 얻으면 보석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의 회랑은 티켓이 모이면 돌아주시면 되고 섬 점령전에 대해 혹시 잘 모르신다면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링크해두겠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섬 점령전을 안 가는 건 진짜 큰 손해입니다. 매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 섬 점령전에 못 가는 인싸들은 아마 자기들이 로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건지 모를 겁니다. 5렙 둘들을 했다면 다음 단계로 보통 7렙 보석을 누리는데 5렙 보석에서 7렙 보석으로 가면 딜 상승량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무기 강화 시 상승량이 4%인 걸 생각하면 절대 작은 변화는 아니나 여러 개를 맞춰야 하며 가격도 세기 때문에 막 효율적인 스펙업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7렙 보석이 입장컷이 되기 때문에 맞춰야 하긴 하지만 보석은 일단 사지 말고 천천히 모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폿의 경우에는 쿨감 보석 위주로 역시 5레벨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 특성. 다음은 특성입니다. 보통 악세는 한 번 맞추면 바꾸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한 부위당 페온이 무려 25개나 들기 때문이죠. 요즘 또크리 값이 금값인데 배럭들 세팅도 해주는 등 여기저기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게 페온입니다. 그럼 특성은 딜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건 정말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직업마다 심지어 직업 안에서도 세팅에 따라 주로 치명을 쓰는지 신속을 쓰는지 특화를 쓰는지 갈리며 특화율도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그냥 이러고 특성 끝 할 수 없으니 황후 아르카나를 들고 와서 예시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딜 대부분이 루인기에 집중돼 있는 황후카나의 특성상 루인기의 딜 상승량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르카나는 특화 20당 루인 스킬 데미지가 약 1% 증가합니다. 특화 20을 올리기 위해서는 귀걸이 기준으로 품질을 약 40가량 올려야 하니 도움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악세는 보통 새로운 각인을 맞출 때 아예 고품질로 맞추는 편이 효율적이라 사순위로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1415대 너무 저품질로 악세를 맞췄다면 그래서 낮은 특성 때문에 가족 사진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착각이 든다면 특성업을 위한 악세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위는 몰라도 목걸이에서 악취가 나는 분이라면 목걸이 정도는 바꿔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걸이에는 특성 2개가 달려있고 특성 상승량도 가장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으니 지갑 사정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나는 품질도 괜찮은데 특성이 왜 이렇게 낮은 거임? 버그 걸린 거 아님?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펫 효과를 활성화 안 하신 건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펫 효과를 활성화하면 특성이 무려 10%가 올라갑니다. 아카테냥 NPC에게 가서 가차를 돌려 자신이 쓰고 있는 특성 중 가장 높은 특성 10%를 뽑아줍시다. 그리고 크리스탈을 주고 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위쪽 라인은 최대 생명력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5. 무기 품질. 다음은 무기 품질입니다. 무기 품질작은 유물 무기부터 가능하며 무기 품질도 중요한 스펙 중 하나입니다. 품질 0이 추가 피해 10%, 품질 100이 추가 피해가 30%입니다. 하지만 무기 품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강화가 곧 빠친코라는 겁니다. 장비 강화는 확률이지만 어쨌든 천장이 있고 트라이포드, 보석, 특성 모두 확정적으로 스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악랄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의 손을 믿으신다면 무기 품질을 좀 눌러보셔도 좋겠지만 이딴 게 해자겜?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와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품은 천장이 없어 고품질을 노리는 건 일단 자제해야 하나 무품이 너무 낮은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무품이 낮은 것과 특성이 낮은 것을 비교하면 무품이 낮은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딜량 자체도 문제지만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스펙 하나를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질이 너무 낮다면 당연히 무품작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혼돌이 모이면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각인. 각인은 가장 중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후순위 스펙업 수단입니다. 다른 건 야금야금 스펙업을 해나갈 수 있지만 33333을 맞추려면 한 번에 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33333부터는 정각을 읽어야 하며 지금 쓰고 있는 돌과 악세들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인은 후순위로 쭉 밀어두시고 일단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언제까지 밀어둠?
3333으로 살다가 시즌3 하드 리셋이라도 노려봐야 함. 게임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이 33333으로 가야 할 타이밍이다. 그때 모아둔 쌈짓돈을 다 털든 현질을 하든 해서 33333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위에 언급된 것들을 먼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415 이후 스펙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잠시 닥치고 있을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언급된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품위 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